선사님, 저번에 헬스장에서 배상 책임 사건 진행하고 계신 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대구에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빵도 사오지 못하고, 물론 대구에 유명한 빵집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나. 대구에 좋은 빵집 많이 있을 텐데 저의 지식의 부족으로 이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뭐 하다 온 거야 저 사장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헬스장을 다녀왔어요. 보험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그분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실손보험 말고 그 헬스장 업장의 배상책임보험이 접수가 돼서 저희를 찾아주신 거죠.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쳤는데 그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이런 운동업장들은 자기들의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안에 이제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헬스장의 용도에 맞게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헬스장의 과실로 고객이 다쳤을 때, 그때는 헬스장이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쩌다 다친 거예요? 그분이 개인 PT를 받는 분이었어요. PT 받으면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엮기 들어올리는 거 있죠. 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너님이 이제 뭐 하나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를 맞췄어. 그리고 나서 그분 이제 그 자리에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 상태에서 코치님도 앉아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뭐 하나만 더 하니까 이제 앉아 있다가 그분이 몸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바벨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바벨이 떨어져서 누워있는 회원님의 얼굴에 끔찍해.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아주 끔찍한 사고는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히. 코는 다행이네. 골절되시긴 했는데 안경도 부러지고, 그 사고를 이제 확인하려고 다녀온 거죠. 그럼 선사님은 가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그게 맞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건 회원들이 헬스장에서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회원이 혼자 운동하다가 자기가 그냥 혼자서 아령으로 자기의 얼굴을 찧었다? 그럼 보험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헬스장에서 어떤 가르쳐준 트레이너 또는 헬스장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바벨이 정상적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서져. 그래서 다쳤어. 그러면 이제 배상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나간 거고, 이건 제가 좀 업계에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사고가 접수되잖아요. 보험사에서는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보험 사기가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더 하다가 회원님이 힘이 빠져서 다친 거 아닐까?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의심한다고요. 이게 지금 정말 여기 접수한 거대로 트레이너 잘못이 맞아? 이거 혹시 보험금 그냥 미안하니까 받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록 그 영업장이 보험료를 내는 동안은 고객이었을지 몰라도 이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순간에는 보험회사도 또 다른 이해관계자가 돼서 이제 깐깐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CCTV도 보고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CCTV 없으면 그게 이제 되게 풀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그 헬스장은 이제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사고 당시의 장면이 CCTV가 잘 녹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때 마침 이제 추석 연휴가 되게 길었잖아요. 사고가 나고 나서 제가 방문하기까지 접수가 돼서 한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헬스장 그런 CCTV 영상이 보통은 길어도 한 2주 정도만 보관되고 지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 CCTV 자료를 꼭 남겨두시는 게 중요해요. 다행히 그 헬스장에서도 사고 나서 그거를 따로 이제 관장님이 영상을 잘 보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그러면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이 이제 보상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제 보상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험사에서 하는 일 같은데 독립손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하는 일이고, 보험회사에서 나오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손해사정사라는 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조사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만약에 CCTV 같은 게 있었으면 명확하겠지만 그게 없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황 증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책임이 없다, 너희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있어요.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하는 제도인데, 이 피해자분이 그 제도를 잘 어떻게 이제 아신 거죠. 아셨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신청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직원은 취소가 되고 제가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보험회사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적어도 피해자분이 저를 선임해 주신 거니까 제가 굳이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저를 선임해서 제가 업무를 한 거죠. 그러면 사건이 진행이 된 과정에서 이미 손사가 배정이 된 상태에서도 독립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되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신청을 해야지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무료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저 같은 전문 자격사의 도움을 받고 보상금이 설령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보수를 한 푼도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알고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